네, 맛있는 대화 현대증권 김진욱 주임과 함께 하시죠.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스트 얘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맛있는 테마에서 올해 공약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스트를 뭐 작년 말이었나요? 네네네. 예, 그때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제 상한가로 마감됐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던데 왜 상한가를 좀 기록했을지 오늘까지 주가는 나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2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목표가를 2만 원 드리고 작년에 추천을 드릴 때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항공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도 상당히 싼 측면이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은 홀딩을 계속하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스트와 비슷한 이제 섹터로 묶이는 한국항공우주 아스트 상장 전에는 혼자 있었던 외로이 혼자 있었던 그 항공 쪽의 섹터인데 한국항공우주 제가 어제 분석을 살펴보니까 PR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50배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항공 산업은 성장성이 다른 산업들보다는 그로스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수주 잔고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익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기업 평가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요. 만약에 아스트나 항공우주를 사지 못하셨다면 저는 오르비텍이라는 회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스트가 얼마 전에 인수를 한 회사고요. 아스트로부터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가 현재 아스트 자회사를 편입되면서 향후 주가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한번 종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은 상장된 지 아스트보다 더 오래됐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르비텍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LTC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소폭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해주셨던 기업이네요. 네네네. 예.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오늘 제목을 저희 대본에 달아주셨습니다. LTC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게요. LTC가 먼저 관심이 가는 건 TV 시장의 성장입니다. 삼성과 LG 세계 TV 시장 점유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국은 TV의 나라라고 불러도 손실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년도보다 점유율이 3% 늘리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시장 조사 업체 위치뷰에 따르면 전 세계 LCD TV 출하량이 한 2억 1,5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2013년보다 2014년에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14년보다 올해 거의 한 50% 증가한 TV 판매 출하량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원래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되면서 1인 가구 증가, 부동산 증가에 따른 TV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1.8% 증가한 22% 정도를 차지했고요. LG전자가 한 15%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일본의 소니나 중국의 TCL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가 TV 시장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게 제 발단,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실 LTC가 삼성과 LG의 TV와 관련된 뭔가를 납품하는 업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드릴 LTC 같은 경우에는 LCD와 반도체용 박리액을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요. 박리액이라고 하면 그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화면, 그러니까 LCD TFT 제조 공정은 되게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씻어내는 액을 말씀드리는데, 이 박리액이 예전에는 좀 유계 박리액 쪽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수계 박리액으로 바뀌면서 LTC라는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박리액을 이게 꼭 써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꼭 제조 공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고요. 예전에는 주로 유기계 박리액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이런 유기계 박리액을 많이 쓰다가 2014년 4월부터 유럽을 필두로 디스플레이 독성 물질 금지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2014년 4분기부터 유럽 필두로 디스플레이 독성 금지 물질에 대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박리액 중에
유계방리액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수계방리액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수계방리액 같은 경우에는 물이 원재료이기 때문에 환경 이슈에서 완전 자유롭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글로벌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TC로부터 수계방리액을 받고 있지만 기타 업체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될 거라는 게 제 현재 상황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 EU를 필두로 해서 디스플레이 독성 물질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서 유기계 방리액에서 수계 방리액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LTC가 수혜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해주셨던 기억 나는데요. 근데 LTC가 그러면 중국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현재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네. 노력 중에 있는데요. 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LTC의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라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취하고 있는 중국향 신규 고객 매출처를 다변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실패 리스크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기 위축에 따라서 TV 출하량이라든지 반도체 생산 감소가 된다면 방리액 사용이 줄어들면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고객 다변화가 앞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LG 쪽은 거의 독점인가요? 방리액 분야에서? 네, 현재 방리액 부분 매출의 90% 이상은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나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수계 방리액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TC가 대부분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 대체 수요, 그러니까 수계 방리액으로의 대체 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적의 성장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TV 쪽으로 방리액을 납품한다고는 하지만 이 TV 디스플레이 쪽이 사실 그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 집에들 TV들 다들 한 대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업황은 아닌데 앞으로 이 LTC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주가를 보면 지금 1년째 17,000원에서 18,0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 선에서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폭의 성장이 나오지는 않지만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점이 제가 이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인데요. 수계방리액 같은 경우에는 유기방리액을 대체하면서 MS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표를 보시면 동사는 세계 유일의 수계방리액 생산 업체로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LTC가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늘려 이런 중소기업이 대기업들과 LG화학이나 TOK 같은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만약 2015년에 매출 다변화나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고객사를 다변화한다면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같이 겸비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수계방리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과 달리 OLED TV에도 쉽게 적용이 됩니다. TV 패널 면적이 증가하면서 방리액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UHD TV 보급 확대가 긍정적으로 된다면 55인치, 65인치 UHD TV가 주력으로 판매될 텐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방리액 사용량도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LCD에서 OLED TV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수계 방리액이 계속 사용되어 하므로 OLED TV 변화에도 무리 없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TV 패러다임이 바뀔 때 있잖아요. LCD에서 LCD에서 요즘 쓰는 TV 이런 식으로 PDP에서 LCD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이런 소재 업체들이 주가들이 레벨업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만약에 전환을 할 때 네. OLED로 적용을 되지 못하는 부품들이라면 상당히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으면 그렇죠. 주가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영향이 없는 회사들은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세계 시장 점유율 LTC 수계 방리액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었죠, 아까 표가. 네. 예, 살펴봤을 때 1위인데 바로 0.1%포인트 차이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가세라는 업체도 있고요. 일본 기업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LTC 이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째 지금 현재 주가가 17,600원인데요. 이 선에서 이제 돌파가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1년 동안 또 에너지를 비축했다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 찾을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와 전략 세워주시죠. LTC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안정적인 기업이 갖춰야 될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서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등 주주 친화적 기업입니다. 2014년에 배당을 150원을 했고요. 10월에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만약에 디스플레이용으로 케미칼 시장이 공략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사실 중국 킴스코 그룹과 자본금 1,500만 달러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용 케미칼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을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LCD 신규 공장들, 그러니까 팹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 후방 산업의 성장이 매우 기대되고 있는데요. 요즘 그런 성장에 대한 준비를 완료를 했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영업이익, 매출 성장 등 3박자를 갖춘 기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KB자산운용에서 꾸준하게 지분을 늘려서 거의 20% 수준까지 좀 늘어나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도 조금 있는데요. 배당과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가는 2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용 케미칼 시장 진출은 이제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수주가 막 들어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회사에서도 열심히 중국향 납품을 위해서 고객사들을 만나고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 언제쯤 중국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고객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좀 선행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LTC라는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전방 산업은 TV와 반도체 분야인데요. 그 업황이 아주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이 아주 높겠다고 현재로는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알찬 기업이고 또 이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쯤에 중국 쪽의 진출이 가시화됐을 때 그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용 케미칼 시장을 위한 공략을 하고 있는 요즘 중국 법인 쪽에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좋은 주가 반응이 있는데요. IT 소재 쪽에서도 이제 중국 법인의 매출 앞으로 중국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 하반기 상반기에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LTC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박리액 업체고요. 수계 쪽으로 박리액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대체되다 보니까 이런 쪽의 모멘텀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에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3만 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손절가 1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LTC 맛있는 테마에서 알아봤습니다.